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다시 1년 만에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호재 이슈인지 악재 이슈인지 어느 부분에 반영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작년 이맘때 한창 유행했었죠. 돼지열병과 함께 한국 증시, 국내 증시를 두들겨 팼었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재.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나리자, 아니죠, 모나미, 신성통상, 기타 등등의 종목들이 있는데 성장성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은 일본산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 그에 대한 반사이 하이트 진로만 성장성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 테마성으로만 부각이 됐었던 모나리자나 신성통상은 한철 반짝하고서 끝났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번 내용은 요겁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재를 가했는데 한국한테만 가하니까 한국 쪽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끝입니다. 왜냐? 5월달 안에 했어야 돼요. 5월 31일 전까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5월 30일이랑 5월 31일은 주말이라서 일을 안 하는 날이라서 답변이 올 리가 없고 29일인 오늘 마지막 거래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안에 답변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수출 규제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정확히는 반도체 소부장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소부장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소죠. 소망이 아니라 소재.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소망이 아니라 소재라는 겁니다. 소재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 것이고, 일본이 해제를 안 하는 이유는 일본 쪽에서 이제 수출 규제를 해제해 주더라도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인의 불매 운동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물론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서 일본산 제품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호적인 면에서는 일본 문화, 일본 콘텐츠, 그리고 일본 상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무자비하게 테러를 당하다 보니까 사회적 여론도 안 좋아지는 거고 눈치 보게 하면서 안 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 괘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일본 닛산과 도요타 그리고 혼다까지도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었죠. 계속해서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방향 개선을 했더라도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부분은 소비자들의 마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슈는 어디에 반영이 되느냐? 이슈는 어디에 반영이 되긴요. 당연히 작년에 유행했었던 종목들의 한 번의 슈팅? 그 정도까지만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 한번 노려볼 만은 하긴 한데 진짜 단발성이에요. 한번 쭉 올랐다가 빠집니다. 네, 타이밍도 중요해요. 지금처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한번 튈 수는 있겠는데, 트럼프의 입이 심하게 과하게 놀려진다라고 하면은, 혀놀림이 과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짜잘한 이슈들 다 무시하고서 미중 무역 갈등만 강조가 된다. 시장의 조정만 좀 깊게 흉흉하게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개별 이슈 종목도 안 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6월 첫째 주에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갑니다. 이런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모나미, 신성통상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짧게 가는 거고, 핵심은 무엇이냐? 일본이 계속해서 수출 규제 스탠스를 쭉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종의 국산화는 더 가열차게 진행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게 3차 추경 내용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이미 2019년도에 발표하기로는 2020년도 이후의 예산에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시되고 있는 산업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안이기 때문에 계속 부각을 받는다라는 거. 이번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기술 패권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 쪽에서 미국 쪽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겠지만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더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시대는 돌아온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국 쪽에서 미국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5만 8만 양쪽으로 해가지고 신경질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한테도 지금 이러는데 한국한테도 그럴 수 있느냐? 물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요청을 해가지고 올해 필요한 물량들 미리 다 주문을 넣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팩트죠. 미국 쪽에서 언제 규제를 때릴지 모르니까 미리부터 재고 확보에 나선 것이고, 이 올해라는 게 추측성 뉴스로는 여름까지다, 가을 되기 전까지 물량을 미리 땡겨 놓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올해 끝까지 필요한 물량을 미리 땡겨 놓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정확히는 중국 쪽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하기 전까지 새롭게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TSMC 대신에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 SMIC를 새롭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 세 기업이 빈자리를 채워주기 전까지는 한국산을 가져다 쓸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까지는 실적 개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 작년 대비해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의 일부분으로 나타나는 반사익 효과라는 것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년에 있었던 것 중에 뭘로 찾아봐야 될까요? 불매운동 테마로 치면은 나오질 않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기업들을 소개시켜드린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누차 강조해드렸던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그리고 후성, CNG 하이테크, 제우스, ENF 테크놀로지, 램 테크놀로지, 이렇게가 되겠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소재 기업들. 그리고 기존의 장비 기업들은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D램 장비 수출을 할 수 있는 쪽이 조금의 실적 개선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장비는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장비는 조금, 그리고 소재와 실제 D램 부분은 크게 이슈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쪽은 왜 그렇게 붙냐? 일본과 중국 효과를 겹쳐서 봤기 때문에, 겹호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 장비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걸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소부장 강세 종목, 대장 종목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쉽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지어봐야죠. 무엇부터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되느냐? 무엇부터 제일 먼저 따져보긴요. 이번에 있는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의 예고가 중요하고요. 트럼프가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의견도 달라지겠죠. 트럼프 발표 이후에 중국의 발표, 거기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걸로 하고요. 자세한 일정이나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포인트를 잡는 거는 트럼프 발표 이후에 중국 발표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서 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고요. 한일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반사이익 수혜주 같이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시면 됩니다.